몽골과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들어온 최악의 황사가 오늘 아침에도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전북 군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1,3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도 60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시각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입자가 큰 황사뿐만 아니라 작은 초미세먼지도 비상입니다. 네, 부산을 포함한 7개 시도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이 최악의 황사는 내일까지도 영향을 주다가 모레부터 대기 상태가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유입된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에 계속 머무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06 마이크로그램, 전북 군산은 1,3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군산은 20배 이상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황사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금요일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시작됐습니다. 2km 상공까지 떠올라 서해를 통과한 뒤 곧바로 한반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겨울 황사 발원 지역에 눈이 적게 내리면서 고온 건조한 상태가 유지돼 황사가 발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몽골의 사막화가 심해졌고 중국의 대규모 방풍림이 지역 개발과 함께 사라진 것이 황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교적 입자가 큰 황사뿐만 아니라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도 비상입니다. 환경부는 부산과 광주, 제주를 포함한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오늘 새벽 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금지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사수차를 운영하고 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조금씩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대기 정체로 내일까지는 곳곳의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만과 사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한층 더 다급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 집과 관련한 대출 규제는 지금보다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책이 옳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사죄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집값 폭등에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커지자 급히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 때 궁지에 몰린 여당은 반성 전략으로 판세 역전을 노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대를 조금 더 상향할 예정이고요. 소득 기준하고 그 대상 주택 기준, 그 실거래가 기준 등을 조금 더 상향해서 현실화할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나 총 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시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시행 시기는 6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강남을 찾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했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제가 좀 건의를 했고요. 청년들이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민의 순위를 말하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가 거의 동률선상에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더불어 의원들에 대한 입단 소개도 돌입했습니다. 막말로 선거 분위기를 흐트리는 것은 자제하고 당내 구성원은 품격 있는 언어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해 주시기를. 앞서 윤호중 의원은 유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쓰레기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수습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공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집중 대상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잡은 사람들이 늘 오만하고 국민들 무시하고 이래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혼주를 내줘야 그나마 정신 차리고 남은 기간이라도 잘하겠죠. 특히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LH 초기 방지 대책 등이 실효성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수습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러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와서 농두사미가 되는 그러한 꼴을 다시 보이지 않나. 박영선 후보가 연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도 꼬집었습니다.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할 규제들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풀어주겠다고 선심 쓰듯 외치는 뻔뻔함은. 여기에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을 매각했다는 주장이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따른 맞불 성격입니다. 국민들은 일본 맥주 한 캔 사 먹지 못하게 해놓고 본인들은 도쿄에 집 사놓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부동산 문제로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고 보고 이를 연결고리로 정권 심판에 불을 지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심판 여론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오 후보도 본인 계정의 소셜미디어에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막힌 상태로 하루가 지나면 그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언제쯤 다시 열리게 될지 관심이 높았던 수에즈 운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길을 막았던 대형 선박을 빼냈습니다. 이렇게 길은 열렸지만 대기하고 있던 배들이 순서대로 운하를 통과하는데 또 사나흘은 걸리고 물류난도 몇 주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파리 에펠탑보다 긴 길이 400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버 기분호를 이끄는 예인선이 경적을 울리고 작업자들도 환호합니다. 일주일이나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던 에버 기분호를 빼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폭 250m 운하에 낀 선박을 꺼내기 위해 모래 27,000세제곱미터를 파냈고 만조대를 기다려 배를 띄운 뒤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홍해에 도착한 에버 기분호는 계속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러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뱃길은 열렸지만 운하 통행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버 기분호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던 선박 422척을 모두 보냈는데 나흘 가까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번 사고로 인한 물류 지연 여파가 몇 주는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수에즈 운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매일 우리 돈 140억 원 넘는 손실이 났는데 이미 선박 결함이나 과실 문제를 제기한 이집트 정부가 선사 측에 배상을 요구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경고를 하면서도 외교적 해법도 함께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실무급의 회담 없이 정상회담부터 하지는 않겠다는 전 정부와는 좀 다른 접근법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흘 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외교적 해결 의지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적 접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아무런 조건이나 준비 없이 정상회담부터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식 접근법이 북한의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실무 협의를 중시한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대북 정책을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하루 뒤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북한은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문제 삼는 것은 주권 국가를 무시한 것이자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